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이 집값이 오르는 게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소관지자체인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고 시장도 혼란스럽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미 당정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하지만 서울시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거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해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단행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토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시민이 허파로 갈 수 있는 그 녹지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층고를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장난 시스템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린벨트 훼손해서 공기업과 건설업체 배만 불리는 거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참 빠릅니다.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을 가보니 그 일대에 내놓았던 매물은 싹 사라졌고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건너 경부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 주택 공급 카드로 그린벨트 해제가 급부상하면서 나온 물건이 없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의는 좀 늘어나긴 했어요. 뭔가 좀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풀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에 기인한 문의라고 할까. 하니 안 하니 뭐 계속 이렇게 했었고 살려고 나오는 거는 없죠. 이렇게 뜨면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 주변 땅값도 오를 것이란 기대에 인근 아파트 매물까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도 집값 폭등할 거라고 뉴스에 나왔다고 올리고. 아유 거의 반항해가지고 그냥 계약금 들어간 데도 지금 안 판다고. 이곳은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서 차로 20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요. 산세가 험한 강북에 비해서 비교적 땅이 평탄하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훼손된 곳이 많아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나올 때마다 후보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공급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도 있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기 신도시에 쏠렸던 수요들이 이곳으로 한꺼번에 몰릴 경우 투기가 일거나 상기 신도시의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지킨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자칫 투기 심리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 여당 의원의 이 한마디가 공개되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어젯밤 방송 토론회 끝 무렵에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발언한 이 발언이 여당 의원의 진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99분 거짓 토론, 1분의 진실이라고 꼬집는 반응도 있었는데 해당 의원은 취지가 왜곡됐다고 맞섰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집값이 잡힐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TV 토론이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나눴던 출연자들의 대화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날 여당 의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더군다나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문 인사로 꼽힙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자신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전혀 거두절미하고.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 진정발이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이율 배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책을 써봤자 집값은 안 내려간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정부가 돈을 쫓는 부동산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자 고액 자산가들이 세율이 낮은 꼬마 빌딩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꼬마 빌딩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스타 사례부터 전해드립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2011년 4월에 구입한 빌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당시 매입가는 47억 원이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이 빌딩은 82억 원에 팔렸습니다. 35억 원 시세 차익을 거둔 겁니다. 따로 건축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뭔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한 부분이 없긴 한데 정상적으로 시세가 계속 오르긴 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가면서 유동자금이 5층 이하의 근린 생활시설, 일명 꼬마 빌딩에 몰리고 있습니다. 빌딩은 세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땅값이 80억 원을 넘지 않으면 건물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강남에 25억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내년 예상 보유세는 1억 497만 원 정도지만 시세가 50억 원인 빌딩의 보유세는 1,20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빌딩은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도 자금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한 5, 6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좀 강해진 상태이기는 해요. 경기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강세였던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난 재택근무로 오피스와 상가 시장이 침체될 수 있어 꼬마 빌딩 인기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주식 관련 정책도 방향을 바꾸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며 이 정부가 불과 23일 전에 발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걸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더불어 이중 과세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개인 투자자의 주축인 20대와 30대의 이탈 조짐까지 보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궤도 수정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승인해놓고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을 마치 간보듯 하다 안 좋으면 뱉어내는 정부, 대통령 따로 부처 따로 도는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일관성 없는 대책에 국민들만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책 추진 동력이 좀 약화가 돼서 이제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이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잘 시작이 돼서 안착이 될 수 있을지 좀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 금융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데요.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공급 신호가 될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아주 극적일 거라는 예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해제가 거론되는 강남권이죠. 내곡동, 세곡동 그린벨트에 공급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숫자가 2만 가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울 지역 청약 가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살려온 사람들이 많은데 단 몇만 가구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러니까 좀 역부족이란 얘기인데 그럼 정부도 다른 공급 방안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도 이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거의 백과쟁명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제언이 바로 고밀 개발입니다. 아파트를 더 높게 오밀조밀하게 지어서 많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경관을 지키고 또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높이를 딱 35층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원래 49층까지였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리거나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올리자는 겁니다. 자, 고밀 개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고밀 개발이 가능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 요지이면서도 아파트 공급이 묶인 대단지입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또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여기가 한 1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기준으로. 네. 그런데 여기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또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까지 더하면 5만 가구가 넘습니다. 또 지금 재개발 논의가 한창인 금싸라기 땅이죠. 용산 정비창도 고밀 개발을 하면 서울에서도 신도시급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보다는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언급한 이곳들 다 최고 뭐 인기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 투기가 몰릴 거다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럴 때 대비해서 많은 방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정부가 투기를 막는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도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묶어두느냐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잠시 개발의 발표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는 거 이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발을 하게 하되 거기서 생기는 개발 이익이나 투기적 이익들을 다 걷어가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급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정 부분의 이익이 넘어서 발생하면 걷어들이는 제도가 있고요. 또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려고 해도 얼마 전에 나온 대책이죠. 70대책으로 엄청난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굳이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신규 주택에 들어오겠냐, 뭐 이런 지적이죠. 그런데 이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이게 뭐 시간이니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네. 지금 논의되는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모두 4년에서 5년 넘게 걸리는 장기 대책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풀어도 다음 정권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당장 매물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도록 과세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공급을 정부가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